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마음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는 창자 증후군. 새는?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에 뭐가 새지? 우리가 지붕이 새면 참 골치 아프죠. 근데 우리 창자가 샌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들어보세요. 참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 소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흡수하는 그 소장의 그 내부에는요, 생김새가 위의 내부와도 다르고 대장의 내부하고도 좀 다릅니다.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마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은요, 그 곰국을 끓이기 위해서 소의 소장 부분을 사다가 그거를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꼭 무슨 양털 오바 같이 그 생긴 그런 거를 사다가 그거를 씻어서 그 곰국을 끓이는 거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있죠. 예. 이 소장의 표면이 villi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손가락 같이 나온 데가 있고 요 한 손가락 요 모든 면에는요. 점막 그 상피 세포가 차곡차곡 벽돌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소화를 시킨 영양소는 이리로 흡수를 해가는데요. barrier, 경계막들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그냥 쫙 흡수를 시켜서 혈액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으로 덤핑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소화기의 이 소장의 특히 소장의 생리에 대해서 내가 생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소장의 흡수하는 이 부분의 생리는 아주 섬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정상적인 일을 하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섬세한 소장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양소, 양분이 되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간으로 전달되면 간은 또 한 번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처리를 하는구나. 나도 깜짝 놀라면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이 그대로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볼 적에는 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eaky gut syndrome이라고 영어로 말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장 비슷한 말이 새는 창자 증후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우리의 그 소화기의 내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 몸에 바뀝니다. 그러면 폐도 이 밖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꽈리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산소하고 탄소가스가 이렇게 교환하는 거기까지는 바뀌고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인 그 꽈리 같은 그 안이 이제 비로소 우리 몸 안입니다. 이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샌다는 지붕에서 집 안으로 물이 떨어지듯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소장에서부터 몸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액에서 간으로 다 보낸다. 이러기 때문에 새는 창자 증후군입니다. 네, 이거의 그 생리 현상이 어떻게 되며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그 섬세한 과정을 지나며 병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니까 간은 큰일 났죠.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간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거는 또 간은 하나의 배설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배설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 그 다음에 우리 피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담즙, 간에서 소장으로 내뿜는 그런 모든 물질들. 이렇게 해서 5가지 배설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없고 세포에서 활성화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는 양분이 아닌 소화가 채 다 되지 않은 물질이 이렇게 밀려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놀라겠죠.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네, 이래서 우선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요. 여기에서 자유유리기가 생겨가지고 산화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산화로 해서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로 하는데 또 항산화제를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화식을 해서 먹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는 별로 먹지 않는 습관이 있으니까 문제 있죠.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는 이런 음식물들이 밀려서 간으로 덤프인, 지붕이 새는 것 같이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독성분들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것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균이 살면서 모든 균은 엔도톡신이라고 해서 내 독소, 그러니까 엔도톡신은 아주 독성이 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 중화시킬 또 섬유질도 음식에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대단히 커서 이 새는 창자증후군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도대체 몸으로 보내면은 쓰여질 수가 없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더더군다나 뇌로 가면 큰일이 날 때니까는 이거를 배설시키도록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배설되는 문제로 우리의 호흡기로 보내면은 알러지, 그러니까 콧물 나고 뭐 나고 이런 알러지 증세가 심하게 되는가 하면은 기침하고 그 다음에 이 브론카이티스, 그러니까는 그런 브론카이티스 하면 기관지염, 기관지염이 와가지고 기침 많이 하고요. 또 심하면은 전식하고요. 이런 증후군을 폐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을 통해서는요. 관절낭, 그 싸고 있는 막, 그리고 이 리가먼트, 그러니까는 인대, 견 이런 거를 통해서 뭐 60견, 70견, 80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 또 관절이 순색스로 엑스레이도 찍고 모든 거 해보면 아무 일 없는데 관절이 아픈 거, 그 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 뭐 루푸스 관절염 그런가 하면은 또 콩팥으로 가죠. 콩팥으로 가면은 콩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콩팥에 만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포가 자꾸 죽어가는 이 산화, 그러니까 산화 디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요 자유유리기로 인해 세포가 손상을 입는 그런 일을 인하는 여러 가지 증세가 오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열나는 일이 오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는 음식물만 보면 공포증을 생기는 이런 과민성 알러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물론 소화기에 위, 소장, 대장까지 이르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성 패티그 신드롬, 오늘은 여기가 아팠는가 하면 내일은 저희가 아픈 이런 증세를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뭔지 불쾌하고 영 안 좋다 하는 이런 그 증세가 오지요. 설사하지 않으면 변비되지요. 그 다음에 피부에는 발진이 나지요. 아토피성 피부염, 뭐 습진계통, 뭐 온갖 그런 피부 질환이 오는데 암만 뭐 약을 먹고 피부과 의사를 가고 뭐 병 진단은 아주 잘 붙여놨지만 이게 건치가 안 되는 이런 피부 질환들이 가지고 있죠. 또 이것이 이런 독성분 그리고 균들이 잡균이 모든 음식이 썩고 있는 데는 소화기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간이나 우리 몸의 안에 들어가서도 잡균이 성하니까 균이 번식을 한다 하면은 내 독소가 생기니까 엔도톡신을 분비하니까 이런 걸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지요. 그 다음에 독성분으로 인해서 뭐 편두통이 오지요. 기억력이 나빠지지요. 뭐 집중력이 없지요. 그러는가 하면은 이런 독성분으로 인해서 심장까지도 헐레벌떡하고 왜 폐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심장까지도 쇼네스 브레스라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헐떡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가 하면은 폐도 그렇게 빨리 호흡을 하고 이런 온갖 증세를 다 몰아가지고 나타나는데 누가 이것이 새고 있는 창자 증후군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놀랍죠.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오나? 예. 어떤 한번 1992년에 이 생리학자가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멕시코에서 알게 됐는데요. 버섯에 있는 어떤 독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소장을 처음에는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부터 이 특히 소장의 이 양분을 흡수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액에 손상을 입혀가지고 이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납작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들이 다 한데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옆에는 또 공간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새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경계막을 통할 때에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왜 손상을 입고 병적인 점막이 창자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인은 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생활하느냐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 새는 창자 증후군이에요. 크게 첫째로 원인이 과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식할 뿐만 아니라 음식 먹을 때 물을 뭐 국을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든가 물을 그냥 저무도록 왜 물 먹을 시간에 물을 안 먹었으니까 갈증이 있으니까 타액 분비가 적으니까 자연히 물을 먹으면서 밥을 씹지도 않고 그냥 꿀떡꿀떡 생기는 그런 밥 먹는 습관 그 다음에 허둥지둥 씹지도 않고 빨리 먹고 음식을 또 아무 때나 자주 먹고 간식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자기가 먹는 시간을 아침은 8시에 먹겠다고 정했는데 9시가 지난 10시쯤 해서 먹고 이러면은 벌써 이 새는 창자 증후군으로서 이 소장에서 문제가 왜 먹은 음식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면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소장에서 흡수하는 그 침투성이 자꾸만 증가해요. 네. 그래가지고는 아유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흡수를 해버려요. 그냥 무슨 뭐 거기 barrier 절대로 그 통과해서는 안 되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서 다 고장나고 담이 무너진 거예요. 말하자면 펜스. 이 펜스에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못 들어갈 건 못 들어가야 되는데 펜스가 다 무너졌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담이 무너졌으니까 도둑놈도 다 그냥 뭐 프리 패스. 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는 그런데요. 이 병적 이 소장의 침투성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온갖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아주 치료가 단순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예. 우선 이런 또 증세가 있는 사람은요. 설사하지 않으면 또 변비돼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밥을 안 먹어요. 체질적으로 소나기 밥을 먹어요. 어렸을 때요. 갓났을 적에 엄마 젖이 없어서 소젖으로 만든 포뮬라를 먹었다든가 또 이 이유식을 아주 일찍 했다든가 이런 아이에게 이런 증세가 많이 있고요. 또 유전적으로 부모가 크론스 디지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그 크론스 디지스는 주로 대장하고 이 소장하고 대장의 그 경계에서 많이 생기지만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크론스 디지스는 생길 수가 있는 소화기에 생기는 병적 상태입니다. 부모가 이런 병의 진단을 받은 일촌, 그러니까는 자녀들, 예, 영어로는 원 디그리 렐라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에서 25% 네 자녀 중에 한 명이 이 새는 창자 증후군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빈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이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음식을 철저히 채식을 했고 주로는 화식을 피하고 푸른 잎사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적십적과 유황 야채는 스팀을 해서 먹고 뭐 이런 음식 요리하는 것부터 먹는 방법으로 음식을 아주 잘 씹어 먹고 주로 맨밥을 먹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치료법은요. 과식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과식이 첫째로 나오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과식이 말이죠. 네. 과식을 해도 소화가 될 만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허겁지겁 먹으니까 도저히 소화 효소가 이걸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증이 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음식 먹는 법이 어때야 되겠는가? 그 원인부터 먼저 얘기하고 치료에 들어가죠. 원인이 우선 과식이에요. 만성 소화불량증의 원인이고 간식, 늦은 저녁, 밤참 그리고 한 끼니에 너무 복잡하게 먹어서 도저히 소화를 완벽하게 complete digestion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체질적으로 음식이 맞지 않는 게 많아서 그리고 소화불량증이 항상 있어가지고 설사하지 않으면 변비되는 이 설사하지 않으면 변비되는 두 가지는요. 음식이 들어간 것을 다 소화를 완벽하게 시키지 못할 때 몸에서 안 됐다. 싹 다 내쫓아. 그럴 때 설사하는 것이고요. 또 소화를 시키지 않은 것이 대장까지 밀려 내려가서 여기 새는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 것이 아니고 대장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계속 썩고 있는 것이 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사하거나 변비되는 이런 체질은 양분을 제대로 흡수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영양실조증이 옵니다. 이
새는 창자 증후군에서는요, 그 본인은 영양실조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새는 창자 증후군의 원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관절이 아프면은 쉽게 그냥 사다가 먹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는 거요. 네, 많지요. 여러분 관절이 아프면 우선 약방에 가서 그냥 사잡숫기도 하고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잡숫기도 하십니다. 이 관절이나 근육통이 있어서 잡수시는 약입니다. 네, 그거가 바로 이 장본인입니다. 이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사가 진단을 붙이기 위해서 이 즉각적으로 그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 한국말을 이 침투성, 그 퍼미어빌리티라고 해서요. 그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 압이 있는데요. 그 작은 창자의 그 침투성이 왜 증가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킷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검사를 하면은요, 예, 혈액을 검사하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Intestinal Permeability Assessment Kit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리키 것 이 신드롬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치료로서는요, 잘 들으세요. 치료로서는요, 금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 금식은 아닙니다. 장기 금식은 위험한 경우도 있고 장기 금식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모든 몸에 나타나는 생리학적이고 케미칼 그 변화에 대한 증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언제 금식을 끝마쳐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관찰 밑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금식이 기아가 돼가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금식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아니면은 24시간 중에 16시간이나 18시간을 금식하는 식사법에 대해서 배우시면은 아주 대단히 유익을 얻으십니다. 그러면은 매일 24시간 중에서 16시간 내지 18시간을 금식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인가? 이렇습니다. 하루 내가 두 끼 식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끼 식사, two meal plan, 두 끼 식사를 하시되 아침 7시나 8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 6시간의 간격을 두고 네, 그러면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으면은 오후 2시에 네, 두 번째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은 물 이외에는 그리고 당분이 없는 티 종류 이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잡수시면은 그 다음 아침이 될 때까지 18시간 짧으면 16시간의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새는 창자 증후군의 대단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내가 금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머지않아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쌀이요. 통쌀. 그러니까 뉘만 벗긴 쌀.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현미는 일부돔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통현미, 뉘만 겁질 허스크라는 그 뉘만 벗긴 쌀을 아마 현미밥을 해먹으라 그러면 그거 잡수실 분이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뉘만 벗긴 통현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겜마 오리제닌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일종의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속껍질, 그러니까 일부 도미를 할 때에 벌써 브랜에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현미의 브랜, 현미 켜 그거를 보태 가지고 이거를 잡수시면 이것이 아주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연 곡식이나 콩에 있는 이 껍질을 잘 요리를 해서 잡수시면 몸에 있는 독소, 내 독소 같은 거를 다 흡수를 해서 대장으로 배설을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증후군들이 벌써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dietary fiber, 요즘 마켓에서 슈퍼마켓에서 dietary 그 파이버라고 해서 섬유질 그 보조식품에서 많이 팔죠. 그거는 많이 잡수시면은 오히려 해롭고 위험하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있는 플래보노이드, 이것도 항산화제 일종이죠. 플래보노이드가 많이 있는 것으로서는 이 밀크치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밀크치스를 하면은 그 쓴바귀 계통인데요. 여기에서 축출하는 실레마린, 이거는 간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적극적으로 도우고 우리가 그 간에서 그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그거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민들레 뿌리차를 아주 얇게 해서 꾸준히 잡수시면은 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항산화제인 플래보노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플래보노이드가 있는 물질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차차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은 우리의 이 점막계통의 상피세포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붕이 셀 때 콜타를 발라서 지붕이 안 새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오메가3는 세포막이 새지 못하도록 세포막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메가3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이고, 월넛, 호두, 그리고 플렉스시드에 이런 것이 천연계로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루타디온, 이것이 간에 충분히 있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유황 야채를 스팀을 아주 살짝 스팀을 해서 그냥 잡수시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유황 야채에 있는 효소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효소를 파괴하는 그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양분은 항산화제로 쓰이는 것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스팀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크가 부족합니다. 징크가 부족해서 이 소장에 있는 점막 상피세포가 재생이 되는 일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크를 소화력이 아주 떨어져 있으면 보충을 하고, 아니면 징크가 있는 음식을 선택해 잡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장내에서 살고 있는 균 중에서 해로운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우유에 재배하지 않은 것을 보충하심으로써 그 많은 잡균을 다 퇴화시키고 좋은 상주균이 삶으로써 우리의 그 장내 환경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느릅나무 속껍질이 있습니다. 이 느릅나무 속껍질을 약초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끈미끈한 것입니다. 점막을 보호합니다. 이거는
위에 염증이 있거나 소장에 염증이 있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을 때 대단히 잘 듣는 것으로서 한 반차수나 한 차수를 물 한 반 컵에 타가지고 식사하기 한 30분 전에, 그리고 좀 타놓으면은 성숙이 되기 때문에 미끈미끈한 묽은 묵 같은 그런 성분이 되는데 이거를 잡수심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잡균들이 너무 많이 끓을 적에는 약초 중에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를 그냥 가루로 먹는 것이 아니라 팔팔 끓는 물을 넣어서 1시간을 우려가지고 티를 만들어서 잡수심으로써 이 병들고 힘든 소장에 자극 없이 잡균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 계통의 이런 점막의 그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음식을 단순하게 모노다이엇을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속합니다.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크론스 디지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숯가루, 활성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리고 많이 소화기가 이미 손상을 입었을 적에는 이 활성탄으로다가 슬로우 워터, 차콜 슬로우 워터라고 이거를 타서 하룻밤을 놔두면은 아래 운물이 집니다. 그 운물만 물 잡수시는 시간에 잡수심으로써 소화기를 모든 독성을 제거해 주면서 소화기를 회복하는 데 지름길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단순한데 어느 정도로 단순해야 되느냐? 한 끼니에 그저 두세 가지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좋고, 아주 천천히 잘 씹어서 천천히 잡수셔야 되고, 염분을 아주 적게, 저염식을, 처음부터 저염식 못합니다. 제가 강의한 소금에 대해서 보시면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주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저염식을 해야 이 소화기에 삼투압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절대로 생야채를 잡수실 수 있는 소화기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살짝 스팀을 해서 잡수셔야지 되고, 점진적으로 좋아짐에 따라서 잎사귀 푸른 야채는 생으로 잡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아주 적게 잡수셔야 합니다. 네, 아주 적게 잡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햇빛을 충분히 쐬어서 보조식품으로서 바이타민 D는 흡수, 이런 소화기 상태에서는 흡수가 잘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서 바이타민 D, 그것도 바이타민 D3, 아주 활성화되는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야 소화기에 손상 입은 점막이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음으로써 제가 다 마치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지만 대개 여러분이 아신 거는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피부만 가지고 야단을 해봤자 안 됩니다. 이 새는 창자 증후군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치가 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그 대표적입니다. 습진이니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자가 면역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네, 루푸스, 그 다음에 류마티성 계통, 이것이 다 처음에는 하나의 조직이나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장기를 몽땅 다 앗아 먹으면은 생명이 존속을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의 근본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새는 창자 증후군에 속하는 참 광범위한 그 밑에 깔려있는 두꺼비같이 엎드려서 문제의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셨습니다. 다음에는 급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치료하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장의 기본 생리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안 하고
뒤로 밀어놨던 그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왜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며 왜 철저히 채식을 해야 되며 왜 저염식 식사, 왜 지방 없는 식사, 그 다음에 당분 없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소화불량증을 어떻게 깔끔하게 퇴치하실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누누이 여기저기 말씀드린 것이 왠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다시 만나 뵙고 여러분이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마음으로 바랍니다.